상대방에게 지시를 할 때 1. 명령조로 지시를 많이 하는 편이다. 2. 지시하는 것 받는 것 둘 다 싫다. 좌뇌형 사람들은 보통 많이 명령조로 지시를 합니다. 운해 자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에 권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좌뇌는 뭐뭐 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운해는 뭐뭐 해줘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22. 평소 머릿속이 1. 깔끔하고 고민 등이 별로 없고 잠도 푹 자는 편이다. 2. 항상 머릿속에 복잡하고 잡생각이 많고 잠도 푹 자지 못한다. 이 부분 역시 아까 얘기했는데 좌뇌 타입은 머릿속이 깔끔하기 때문에 잡생각 같은 걸 하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잡생각 같은 걸 많이 하는 운해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잡생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좌뇌 같은 경우는 자기 전에 그냥 일단 간단하게 일가 정리하고 뇌 속에서 일가 정리하고 뇌가 쉽니다. 그렇기 때문에 푹 잠을 자는데 운해 사람들은 낮에 들어온 많은 데이터들을 밤사이에 정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 안 풀리거나 아니면 뭔가 자기가 배우고자 했던 것들을 머릿속에서 계속 돌아갑니다. 운해가. 그래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것들이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머릿속이 항상 복잡하고 잠을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23. 어떤 호기심 자극하는 무엇인가 있을 때 1. 인터넷 등을 찾아봐서 내용을 확인한다. 2. 그것을 꼭 해보고 싶은 욕망이 끌어오른다. 이 부분은 내가 보고자 하는 거, 내가 봤던 것들, 이런 것들이 좋던 나쁘던 리스크가 있던, 누가 봐도 이건 리스크가 있고 나빠. 그런데도 이 자네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거에 대해서 바로 인터넷 찾아보고 집에 가서 찾아보고 이것이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이런 거를 봅니다. 그래서 봐가지고 이것이 나쁘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꺼버립니다. 하지만 운해 사람들은 궁금해합니다. 이게 왜 나쁘지? 이게 뭔 일이 있길래 나쁠까? 하고 오히려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그걸 해봅니다. 그래서 그와 똑같은 결과를 얻어야 그래서 이게 나쁜 거였구나 라고 압니다. 이 호기심 때문에 뭐 발명 같은 것도 하고 뭐 연구 같은 것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이 누가 봐도 이 나쁜 것도 한번 해보고 싶은 이런 욕망, 이런 것들이 운해 사람들은 많습니다. 24. 책과 악기 중에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1. 책. 2. 악기. 이 부분은 예술성 관련 질문입니다. 그래서 책을 좋아하면은 좌뇌 타입이 큰 거고 예술성, 뭐 음악이나 미술이나 뭐 노래를 좋아한다 그런 거는 좌뇌 사람들도 노래 좋아할 수 있으니까 대신 악기 연주에 관해서는 다릅니다. 악기는 좌뇌 사람이 악기 연주를 하려고 그러면은 수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운해 사람들은 악기 연주하고 또는 미술을 하거나 이런 것들에 많은 부담감이 없어 합니다. 그래서 책을 고르시는 분은 이제 좌뇌 타입 성향이 강한 거고 악기를 고르신 분은 운해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25. 술을 많이 마시면 필름이 1. 잘 안 끊긴다. 2. 잘 끊긴다. 이 음주에 관련돼서는 술 마시면은 운해에서 좌뇌로 가는 이 뇌량이라는 게 있는데 논리력, 판단력을 할 수 있는 좌뇌로 가는 그 신호를 차단을 시킵니다. 그래서 술을 적게 마시면은 감성적으로 변하지만은 술을 많이 마시게 돼버리면은 필름이 끊기게 되는데 운해 성향이 큰 사람들은 가뜩이나 좌뇌로 가는 거를 많이 막고 있는데 술을 더 많이 마시다 보면은 인지력이 완전히 확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좌뇌 사람들은 그나마 좌뇌를 많이 써서 그거를 컨트롤을 합니다. 하지만은 운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게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술 마시면은
평소 때는 되게 착하고 뭐 인자하고 이러는데 술만 많이 마셔버리면은 뭐 개가 된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운해 타입 사람들이 많습니다. 잔해 타입 사람들이 안 그런다는 법은 없는데 뭐 평균적으로 봤을 때 운해 타입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마셔버리면은 필름이 자주 끊기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26.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하여 1. 이론상 찾아봐서 이해를 한다. 2. 이론상 찾기는 하지만 그 사실이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다. 내가 가보지 못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장소나 막 이런 곳에 대해서 자네 사람들은 뭐 인터넷 찾아보고 뭐 어떤 정보를 찾아봐서 아 이런 곳이구나 하고 그냥 대충 압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운의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잘 감이 안 옵니다. 직접 해봐야 모든 거를, 그러니까 몸으로 체험을 해야 느끼는 게 운의 타입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용을 보든 뭐 영상을 보든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은 오는데 그게 전체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왜곡된 사실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운해 타입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잘 감이 안 옵니다. 운해 타입은. 하여튼 잔해 타입 같은 경우는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도 책을 보거나 어떤 지식에 의해서 저장을 할 수 있는 반면 운해 타입은 조금 힘든 타입입니다. 27. 어떤 일이나 운동 등을 배울 때 1. 기본부터 차근차근 배운다. 2. 전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일단 해보면서 스킬이나 행동을 몸에 익힌다. 이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것을 볼 때 잔해 타입은 나무에서 숲을 보고 운해 타입은 숲에서 나무를 본다. 근데 잔해 타입 사람들은 솔직히 그걸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운해 타입 사람들은 그걸 알아요.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든 누군가 가르치든 무조건 1부터 10 순서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경험해 왔고 운해 타입 사람들은 그게 맞지 않는다는 걸 몸으로 알아요. 하지만은 잔해 타입 사람들은 원래 자기는 그런 순서로 하고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그 순서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고 운해 타입 애들이 왔더라도 선생님이나 아니면은 어머님이나 학원이나 학교나 무조건 1부터 10 순서로 가르쳐요. 그렇기 때문에 운해 타입 애들은 학교 수업 같은 걸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무언가를 배울 때 운동이나 아니면은 어떤 것을 배울 때 잔해 타입은 순서대로 기초부터 차근차근 나가고 운해 타입 사람들은 전체적인 것을 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 또 언어 같은 경우도 많이 들어보고 나중에 문법을 배우고 단어를 배우고 이런 식으로 거꾸로 나갑니다. 잔해 타입과 운해 타입은 배우는 순서도 틀리고 일을 해나가는 순서도 정반대입니다. 무엇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1. 일단 뱉어야 직성이 풀린다. 2. 상대방 감정을 고려하여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한다. 잔해 타입은 이기주의, 개인주의적 성향이 커요. 운해 타입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향이 커요. 무엇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은 잔해 타입 성향이 커버리면은 그냥 뱉어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뱉은 말에 상대방이 어떤 감정을 가질지 1도 알지 못해요. 잔해 성향이 크면 클수록. 하지만은 운해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말을 뱉을 때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까 그런 거를 먼저 파악한 후 말을 뱉어요. 그런데도 실수를 하는데 잔해 타입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방이 어떤 기분일 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본인 기분을 많이 생각을 해서 내가 이 말을 뱉지 않으면은 내 화가 치밀어 올리고 내가 스트레스 받는 그것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자기가 한 말에 상대방이 얼마나 상처를 입을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지 못할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스몰하고 어떤 내용에 대해 글을 쓸 때 1. 평소에 말은 많지만 A4용지 한 장 채우기도 힘들다. 2. 평소에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 23장은 편안하게 쓸 수 있다. 잔해 타입 사람들 같은 경우는 말은 많이 하는데 말하는 자체가 딱딱딱 끊어지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글을 쓸 때 이 한 장 쓰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딱딱딱 끊어지게 쓰기 때문에. 그래서 잔해 타입 아이들이 서술형 같은 거 시험을 볼 때 굉장히 어려워해요. 쓰기는 써야 되는데 쓸 말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운해 타입은 말을 많이 하는데
끊어지지도 않게 그냥 계속 주구장창 얘기를 해요. 저도 운해 타입이긴 한데 말이 좀 많이 이렇게 장황하고 좀 길어요. 그래서 이 말하는 습관이 쓰는 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데, 잔해 타입은 딱딱딱 끊어지게 쓰기 때문에 한 장 쓰기도 굉장히 힘들지만, 운해 타입은 생각나는 대로 쭉쭉쭉 써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가나 소설가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하는 거 뭐 2장, 3장? 쓰다 보면은 그냥 금방 넘어버려요. 그 차이가 있어요. 30. 내가 가지고 있는 글씨체 개수 1. 1개에서 2개 정도이다. 2. 3개 이상 원하면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이 글씨체는 운해에 있는데, 잔해 사람들은 운해가 많이 발달을 못하면은 글씨체를 어렸을 때 가지고 있는 글씨체를 평생 가지고 가요. 어렸을 때 글씨를 이쁘게 쓰면은 나이가 먹어서도 그 글씨체를 그대로 가져가고, 이 글씨체가 변화를 하지 하나 플러스가 되진 않아요. 뭐 성향에 따라서 운해가 조금 발달을 하면은 뭐 글씨체 한 2개 정도는 가질 수가 있는데, 보통 1개의 글씨체를 끝까지 가져가는 편이에요. 그 1개의 글씨체가 변화하는 타입이고, 운해 사람들은 이쁜 글씨체가 있다 그러면은 이 카피 능력, 디자인 감각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글씨체를 카피를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예쁜 글씨체가 있다 그러면은 운해 능력에 따라, 디자인 감각에 따라서 뭐 2-3시간 만에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 뭐 2-3일 정도 연습을 하면은 글씨체 하나가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글씨체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운해 타입 사람들은 뭐 3개, 4개 이상, 뭐 자주 쓰는 거, 제가 말씀드리는 이쁜 글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뭐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잔해 타입 사람들은 글씨체를 보통 하나 또는 많이 가진다고 해도 2개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